오늘은 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혹은 지금 돌보고 있는 손주들 중에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는 이야기들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뭐 입을 쭉 내밀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틱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직접 보는 게 나을 테니까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잠깐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자,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요. 혀를 날름거리기도 하네요. 뭔가 불수의적으로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이나 아니면 소리를 내는 거를 우리가 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머리를 흔들기도 하고요. 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조금 더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보통은 만으로 한 6세에서 7세 정도 그 사이에 좀 초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본인 스스로 이거를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한 번씩 행동들이나 소리가 좀 튀어나오게 돼요. 성인이 돼서까지 이런 증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도 가끔 있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우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틱이라는 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혹은 소리를 내는 그런 행동장애를 얘기를 하고요. 단순 틱과 복합 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틱도 행동 틱이냐 아니면은 음성 틱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틱에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눈을 깜빡이거나 얼굴을 찡긋찡긋 한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들썩인다든지 가장 흔하게는 뭐 다리를 떤다든지 입을 삐쭉 내민다든지 머리를 흔든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음성 틱은 뭐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한 번씩 뭐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뭐 킁킁거린다든지 뭐 헛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쪽쪽 빠는 소리나 쉬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복합 틱은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틱에서 행동 틱으로는 뭐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한 번씩 때린다든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자꾸 점프를 한다든지 다리를 뭐 접었다 폈다 뭔가 좀 이런 특별한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꾸 주변에 있는 걸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만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부지부식하게 자꾸 따라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음성 틱에서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욕이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인이 나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뭐 야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어떤 단어, 특정 단어를 상황에 맞지 않게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병률이 10%에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 틱 증상을 앓는 경우가 한 5명 중에 1명 정도꼴로 있으니까 상당히 많죠. 실제로는 흔하고요. 7살에서 11살 사이에 호발을 하는데 행동 틱은 7살 만으로 7살 정도에 좀 자주 나타나고 음성 틱은 11세 정도에 좀 자주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아보다는 남아한테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한 15% 정도는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요. 한두 달 그러다가 말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 정도가 만성화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7살 정도 전후, 7살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막 학교 들어가기 시작할 그 무렵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 키워보면은 뭐 요새 이런 말이 있더라고. 뭐 미운 뭐 4살, 뭐 미운 7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왜 밉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맞아요. 만으로 3세까지는 이 무의식이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이때까지는 무조건 다 오케이예요. 애들은 자랄 때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 그런 오해들을 좀 안 할 텐데요. 그래서 만으로 3세까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변에서 하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만으로 4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싫다 좋다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싫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 잘 듣던 애가 얘가 왜 이래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 이제 미운 4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7살이 되면은 조금은 이제 어떤 사회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좀 뚜렷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고 좋고가 뚜렷해지다 보니까는 예전에 비해서 자꾸 자기가 고집을 피워.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고집 피우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 너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은 좋겠는데,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할 때도 많죠. 야 뭐 하는 거야, 내 말 들어, 이렇게 억지로 강요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들 안에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때쯤 이제 호발이 되는 것 같고요. 여아들은 그래도 좀 순종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뭐에 하나 이렇게 딱 꽂히면은 계속 끊임없이 막 그런 게 호기심이 좀 많죠. 그래서 남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만성화됐을 때는 아주 심한 증상, 우리가 뚜렛 증후군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뚜렛 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운동 틱들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한 가지 이상의 음성 틱이 공존되는, 그래서 행동 틱과 음성 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고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행동 틱으로 쭉 나타났다가 음성 틱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1년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때, 그리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땐 좀 증상이 심하고요, 어떨 땐 또 잠잠할 때도 있어요. 근데 무증상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동반할 때, 가령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 시간인데 갑자기 막 몽롱 이렇게 하더니 휴식해! 막 하면서 뭐 갑자기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주변에서 깜짝 놀라겠어요. 그리고 수업에 뭐 방해가 되는 주변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18세 이전에 발생이 될 때 해서 이런 정도 진단 기준을 이 기준에 부합이 되면 우리가 뚜렛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